석진은 사무실 창문에 서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을 물들이는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의 은색 프레임을 따라갔다. 딸 미래가 병으로 죽기 전 마지막 학교 사진이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순진한 눈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의 넓은 펜트하우스 아파트의 공허함은 요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매일 밤 그는 미래의 옆방을 지나갔는데 마치 그가 방해할 수 없는 추억의 신사처럼 그 문은 영구히 닫혀 있었다. 그날 일찍 아동 희망보호시설에서 정기 투자 회의를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7명의 자매가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안뜰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돌벽에 울려 퍼졌다. 가장 나이 많은 아이는 12살이 넘지 않았을 것이고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5살이었다. 그들의 상황은 복잡해요. 보호시설 책임자인 유라가 설명했다. 대부분의 가정은 7명을 다 데려가려 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을 분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그 문장을 미루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으로 무거웠다. 이제 가죽 의자에 앉은 석진은 유라가 준 폴더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집이 필요한 어린 소녀들의 7가지 이야기가 담긴 7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을 펼치면서 손이 떨렸다. 미래야, 이거 어때? 그는 딸의 사진을 힐끗 보며 속삭였다. 아빠의 사랑을 7자매와 공유하고 싶어. 다시 한번 아이들의 웃음으로 텅 빈 집을 채울 생각에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는 순진하지 않았다. 흑인 소녀 7명을 입양하는 백인 남성으로서 그는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자선 갈라에서의 속삭임, 학교 행사에서의 치켜올려진 눈썹,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 석진은 다시 창문으로 걸어갔고 그의 반사상은 도시의 불빛과 겹쳐졌다. 그는 미래가 모든 부와 인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기억해냈다. 하지만 이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소녀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고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의 결정은 그 순간에 결정되었다. 그의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아이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7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그는 넓은 아파트를 생각했다. 조용한 방은 웃음과 숙제 시간, 잠자리 이야기로 채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석진은 전화기를 들고 유라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다. 입양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는 말했다. 그의 눈은 사진 속 미래가 미소 짓는 것을 바라보았다. 7명의 소녀 모두를 위해서요. 그의 마음은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워졌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힘들고 서류 작업, 가정 학습, 셀 수 없이 많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잃은 후 처음으로 석진은 예상치 못한 것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다시. 아버지가 되는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희망과 7명의 소중한 딸에게 마땅한 집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 그 다음 날, 석진은 딸들의 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아침 햇살이 석진의 저택의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졌다. 그 공간은 새 침구, 옷, 개인적인 터치로 신중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랐기를 바라며 분홍색 이불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사회복지사의 차가 원형차도로 들어서자 석진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7명의 소녀들이 낡은 배낭과 작은 여행 가방에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움켜쥐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장 나이 많은 선미는 가장 어린 소녀의 손을 보호하듯 잡고 돌계단을 올라갔다. 석진은 그들이 배를 울리기도 전에 무거운 나무 문을 열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어떤 소녀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소녀들은 현관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크게 뜬 눈으로 응시하는 것을 알아챘다. 이게 다 당신 것이에요. 11살 은경이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석진이 친절한 미소로 대답했다. 이제 우리 것이에요. 우리 전부요. 5살인 다빈이 선미의 다리 뒤에서 엿보았다. 화려한 조명도요. 석진이 빙긋 웃었다. 화려한 조명도. 너희 방 보고 싶어. 각자 방을 쓰지만 내가 서로 가까이 있도록 했어. 두 소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전에는 각자 방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들이 광택이 나는 난간을 따라 작은 손을 움직이며 웅장한 계단을 오르자 석진은 그들이 꽉 찬 꽃다발처럼 모여 있는 것을 알아챘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석진이 계단 꼭대기에서 멈추며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여기는 그저 너희가 머무는 집이 아니야. 지금 여기가 너희 집이야. 영원한 집이야. 6살 수연이 배낭끈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석진의 가슴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불확실성에 아팠다. 너희는 이미 완벽하게 어울려해. 그는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이건 집이나 동네에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그는 일어나서 팔을 벌리고 문이 늘어선 복도를 가리켰다. 그러니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 원한다면 침대에서 뛰어내려. 포스터를 붙이고 신발은 복도에 두렴. 여기는 너희가 있는 공간이다. 여전히 다빈의 손을 잡고 선미는 주저하며 한 걸음 나아갔다. 진심이야. 전부. 모든 단어. 석진이 대답했고 그의 눈은 안개가 끼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많지만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그게 가족이란 거니까? 가족은 함께 성장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소녀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나타났다. 다빈은 심지어 넓은 복도에서 선미의 손을 놓아 빙글빙글 돌았고 그녀의 머리띠가 흔들렸다. 다른 소녀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고 어깨가 풀리고 눈은 새 집에 대한 호기심으로 번쩍였다. 석진은 첫 번째 문 손잡이를 잡았다. 누가 먼저 자기 방을 보고 싶어. 가을 단풍이 석진의 발밑에서 으스러지는 동안 그는 컨트리 클럽으로 가는 길을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매년 동네에서 열리는 바베큐가 한창이었다. 그는 소녀들을 새로운 가정교사에게 집에 남겨두고 행사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는 동안 일정의 어느 정도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다. 부유한 이웃들이 깔끔하게 손질된 잔디밭에 모여 있었고 캐주얼한 주말 복장에도 여전히 디자이너 브랜드가 보였다. 석진은 그가 다가가자 대화가 희미해지다가 그가 지나가자 다시 조용한 속삭임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아챘다. 항상 그를 크리스마스 갈라에 초대하던 해리는 그가 손을 흔들어 인사하자 갑자기 휴대전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골프 파트너인 태미는 시계를 확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이는 척했다. 석진이 뷔페 테이블에서 음식을 접시에 담는 동안 그는 근처 울타리 뒤에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석진이 최근에 투자한 것에 대해 들었어. 앵소적으로 흘러내리는 준서의 목소리였다. 7개야. 상상이 가. 그는 항상 극적인 재능이 있었어. 석진의 집 3개 옆집에 사는 지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어울리지 않아. 아내가 그 아름다운 집을 일종의 자선단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거야. 석진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는 종이 접시를 맴돌았지만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이 일종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준서가 말을 이었다. 불쌍한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는 무엇을 기대하는 거지? 그들은 정확히 컨트리 클럽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웃음이 작은 무리에 퍼져나가며 석진의 배가 뒤집혔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지연이 자신 있게 선언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깨닫고 나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낼 거야. 내 말 알아. 자선사업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자선사업이야. 준서가 덧붙여 말했고 더 많은 아는 듯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석진은 손대지 않은 접시를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음식은 모든 매력을 잃었다. 그들은 그가 수년간 알고 지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사업 거래를 맡겼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고 그들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또 다른 이웃인 엘리자베스 첸과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을 돌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가 어떻게든 그녀를 더럽힐 것처럼 말입니다. 차까지 걸어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판단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속삭임이 그를 따라다니며 가을 바람에 홍보 스턴트와 중년의 위기와 같은 단어의 파편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석진이 차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키가 컸다. 그들이 말하게 두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이 판단하게 두라고. 그들의 의견은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영혼 7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딸들은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었고 그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옮길 것이다. 다음 주말 석진은 딸들을 지역사회에 소개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동네의 연례가을 축제가 지역 공원에서 열렸고 호박 장식, 페이스 페인팅, 카니발 게임이 있었다. 그는 편안하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소개를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바랐다. 기억해, 소녀들, 너희는 여기 있을 모든 권리가 있어. 석진이 공원 입구를 걸어가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7살 선미는 오른손을 움켜쥐고 6살 수연은 왼쪽에서 자신 있게 걸었고 여동생들은 오리 새끼처럼 뒤따랐다. 그들이 다가오자 축제 분위기는 희미해지는 듯했다. 부모들은 간식 시간이나 화장실 휴식에 대한 변명을 하며 아이들을 바운스하우스에서 재빨리 불러 모았다. 4살 혜원이 걸어오자 페이스 페인팅 스테이션에 갑자기 휴식 시간이라는 표지판이 걸렸다. 아빠, 선미가 속삭이며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왜 다들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석진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얼굴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아. 자기야. 시간을 줘. 그들은 호박 장식 스테이션으로 향했는데 부모의 명백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이들이 여전히 놀고 있었다. 4살 지은은 작은 호박을 집어들었고 장식 리본과 스티커가 늘어선 것을 보고 눈이 빛났다. 저는 그 호박들이 무료라고 믿지 않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동네 협회장인 민지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우리 커뮤니티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5예요. 석진은 호박이 축제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지불했다. 괜찮아요. 그는 차분하게 말하며 지갑을 꺼냈다. 7개 가져갈게요. 민지의 입술이 삐죽 튀어나왔다. 석진 씨, 우리 커뮤니티에는 특정한 기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 가치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죠. 아마도 당신의 딸들은 도심의 대중가을 축제에서 더 편안할 겁니다. 석진은 지은이가 작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호박을 조심스럽게 다시 놓는 것을 보며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딸들은 어린 시절에 이미 너무나 많은 거부를 견뎌냈다. 그는 그저 석진은 민지에게 그녀의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하고 싶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의 반응이 딸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해밀턴 부인.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희 딸들과 저는 여기서 꽤 편안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이미 냈으니까 지금 당장 호박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깨끗한 $5 지폐 7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잔돈은 가져가. 아마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기준에 도움이 될 거야. 그는 상처와 불안의 다양한 표정으로 대화를 지켜보는 딸들에게로 돌아섰다. 어서, 내 사랑들. 이 호박을 장식해서 축제에서 가장 예쁜 호박으로 만들자. 다음 주. 석진은 서재에 서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이번 시즌 동네에서 가장 호화로운 행사의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영 갈라는 현악 사중주부터 고급 케이터링, 우아한 장식부터 전문 사진 작가까지 완벽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딸들이 최고만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다빈이 문간에서 셔츠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은 축하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를 내가 보는 것처럼 너희가 있는 그대로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보기를 바란다. 갈라가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저택은 흥분과 긴장감으로 들끓었습니다. 소녀들은 드레스 쇼핑을 하고 신발을 고르고 테이블 매너를 연습했습니다. 석진은 그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돕기 위해 에티켓 코치를 고용했지만 그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수연은 어느 날 저녁 새로운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돌면서 물었다. 그럼 그건 그들의 손실이야. 석진은 반짝이는 머리띠를 곧게 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알게 되면 내가 보는 것을 볼 거라고 믿어. 갈라 파티 날이 왔고 저택은 반짝이는 불빛과 향기로운 꽃의 원더랜드로 변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우아한 테이블 세팅 위로 따뜻한 빛을 비추었고 웅장한 계단에는 하얀 장미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족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배경이었다. 소녀들이 위층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자 석진은 그들의 웃음과 긴장된 수다가 뒤섞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헤어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들이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들어왔고, 그들은 그날 저녁 공주처럼 느꼈다. 너희들 예쁘네, 석진이 딸들이 방에서 나올 때마다 말했다. 짙은 파란색을 입은 다빈, 보라색을 입은 보영, 분홍색을 입은 선미, 노란색을 입은 수연, 민트색을 입은 혜원, 라벤더색을 입은 지은, 그리고 하얀색을 입은 어린 은경. 그들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무지개였다. 긴장되니 선미가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물었다. 석진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조금은. 하지만 긴장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할 예정이어서 석진은 딸들을 웅장한 현관에 모았다.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희망과 단념의 가족 사진이었다. 소녀들은 드레스를 매만지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확인했는데 그들의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기억해. 석진이 말하며 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이제 너희는 석진이야. 고개를 높이 들고 너희 자신을 자랑스러워해. 오늘 밤은 이웃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을 축하하는 거야. 초인종이 울리고 7쌍의 눈이 그 소리를 향해 돌아섰다. 석진은 모두에게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딸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것이다. 시계가 7시를 치자 웅장한 로비가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선율로 가득 찼다. 석진은 딸들이 웅장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드레스는 부드러운 색의 파도처럼 흘러갔다. 케이터링 업체들이 은쟁반에 오르데르브르를 담아 분주히 돌아다녔고 샹들리의 따뜻한 빛 아래서 크리스탈 잔이 반짝였다. 7시 30분이 되자 넓은 무도장은 으스스하게 텅 비어 있었다. 다만 현악 사중주단의 음악이 벽에서 울려 퍼졌다. 석진은 휴대전화를 반복해서 확인했고 마지막 순간에 취소된 내용이 줄을 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긴급 회의가 생겼어요. 날씨가 안 좋아요. 이전 약속이 있었어요. 그의 턱이 굳어졌다. 딸들을 지역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계획했던 완벽한 저녁인 웅장한 갈라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했다. 다빈이 석진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사람들은 언제 오세요? 곧 올게요. 자기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에 가슴이 아팠다. 8시가 되어서야 겨우 새? 쌍의 커플이 도착했다. 두 거리 떨어진 곳에 사는 부동산 중개인 나리는 샴페인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한숨을 쉬었다. 재밌긴 했지만 정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꽤 멋진 광경을 보여줬네요. 석진. 정말 연극적이네요. 석진은 혜원의 어깨가 그들의 말에 축 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인사 연습을 몇 시간이나 했다. 윌슨 부부는 그 다음에 떠났고 이른 아침에 대해 중얼거렸다. 피터슨 부부는 변명조차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냥 빠져나갔다. 다른 드레스를 입었어야 했을지도 몰라 수연이 선미에게 속삭이며 그녀의 노란색 가운을 부끄러워하며 매만졌다. 15살의 가장 나이 많은 지은이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석진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야 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은경은 빈 테이블 사이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다. 보세요. 모든 게 얼마나 예쁜지. 그녀가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케이터링 직원들은 손대지 않은 쟁반을 들고 서서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다. 현악 사중주가 계속 연주되었고 그들의 우아한 음악은 가족의 실망에 대한 사운드 트랙이었다. 미안해. 소녀들, 석진이 말하며 그들을 가까이 모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바랐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보영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더 이상 여기 아래에 있고 싶지 않아. 소녀들은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갔다. 그들의 신중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아름다운 드레스는 이제 그들의 거부된 희망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다. 석진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천천히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가슴이 조금 더 아팠다. 누가 우리를 받아줄까? 선미가 물으며 계단 중간에서 멈췄다. 그녀의 질문은 상처와 불확실성으로 무겁게 공중에 떠올랐다. 그토록 세심한 배려와 낙관주의로 장식된 웅장한 무도회장은 그들의 거부에 대한 반짝이는 기념물처럼 서 있었다. 크리스탈잔이 빛을 받았고 꽃은 달콤한 향기를 뿜어냈고 우아한 자리표는 빈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석진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딸들이 조용히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눈을 내리깔고 접시에 음식을 밀어 넣었다. 전날 밤의 거절은 여전히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여보들, 석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중요한 걸 말해야겠어. 7쌍의 눈이 그를 올려다보았고 상처와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은 석진이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그들에 대한 일이지 우리에 대한 게 아니야.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너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가장 나이 많은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들 우리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 말 들어, 석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게 아니야. 너의 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마음속의 사랑으로 측정되는 거야. 하지만 학교는 다음 주에 시작돼.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곳 아이들이 이웃들과 똑같다면 어떨까? 석진은 밤새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실, 난 결정을 내렸어. 너희 모두를 홈스쿨링하고 싶어. 적어도 지금은. 소녀들은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여기, 보영이 물으며 그들의 웅장한 주방을 둘러보았다. 그래, 바로 여기야. 석진이 미소를 지었다. 도서관을 교실로 바꿀 수 있어. 최고의 튜터를 고용하고 우리만의 작은 아카데미를 만들 거야. 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건 어때요? 선미가 큰 소리로 궁금해했다.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석진이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홈스쿨 그룹, 스포츠팀, 댄스 수업이 있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 몇 주 동안 도서관은 밝고 환영하는 교실로 바뀌었다. 석진은 한쪽 벽에 세계 지도를 걸고 스마트보드를 설치하고 선반을 교과서와 교육 자료로 채웠다. 그는 양육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경험 많은 튜터를 고용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소녀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수업으로 가득했고, 오후에는 종종 정원에서 과학 수업을 듣거나 음악실에서 악기를 배웠다. 석진은 가능한 한 항상 참석해서 숙제를 돕거나 단순히 격려했다. 어느 날 저녁, 석진이 은경을 침대에 눕히자 그녀는 작은 팔로 그의 목을 감쌌다. 사랑해,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석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들 중 누구도 주저없이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나도 사랑해, 자기야. 그는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주 후반에 그는 지은이가 도서관에서 선미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 두 딸이 집에서 편안하고 느긋하게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기쁨, 알잖아, 혜원이 말하며 문간에서 그와 합류했다. 처음에는 홈스쿨링을 해준다고 했을 때 무서웠지만 지금은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석진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누구의 말이나 행동이 그걸 바꿀 수는 없어. 다른 소녀들은 그 다정한 순간에 이끌려 그들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다. 석진은 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 수용, 이해로 가득 찬 가정입니다. 석진은 변화를 점차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평소에 골프 파트너들은 갑자기 일정이 꽉 찼습니다. 비즈니스 만찬 초대장은 없어졌습니다. 이웃과의 일상적인 대화조차 드물어졌고 잘 가꾸어진 잔디밭을 가로질러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리가 자신의 집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 길을 건너는 것을 지켜보던 석진은 가슴에 익숙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그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절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펴고 집으로 돌아갔고, 음악실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보영은 피아노에 앉아 있었고, 선미가 따라 부르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의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석진은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 선생님을 고용했고, 보영은 마치 피아노를 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피아노를 쳤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인접한 아트 스튜디오에서. 지은과 혜원은 유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강사인 마르티네즈 씨가 두 사람 사이로 오가며 부드럽게 지도했다. 지은은 예상치 못한 풍경화 재능을 보였고, 혜원은 색과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했다. 아빠, 봐. 혜원이 캔버스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소용돌이치는 색깔들이 춤추는 듯했고, 이제 그녀의 눈에서 더 자주 보이는 기쁨을 반영하고 있었다. 뒷마당 밖에서 수연은 운동 코치와 함께 축구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포츠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발견했고, 매 세션마다 그녀의 속도와 민첩성이 향상되었다. 은경은 체조 연습 차례를 기다리며 옆에서 지켜보며 여동생을 응원했다. 막내 보영은 잔디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정원꽃을 스케치하는 데 열중했다. 미술 치료는 그녀가 처음에 느꼈던 수줍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제 그녀는 스케치북을 어디든 가지고 다녔다. 석진은 그들의 집을 창의성과 성장의 성소로 바꾸었다. 지하실은 거울과 막대가 있는 댄스 스튜디오가 되었다. 차고에는 사계절 스포츠 장비가 보관되었다. 도서관의 한 구석은 창작 글쓰기에 전념했고, 소녀들은 종종 모여서 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각 소녀가 그날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테이블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다비는 모차르트의 어려운 작품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수연은 연습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지은의 그림은 지역 청소년 미술 전시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연은 샐러드 그릇을 돌리며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양육시설에서는 다른 걸 시도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석진이 가슴이 벅차서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재능을 발견할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재능을 모르기도 해요. 소녀들은 테이블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공동활동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고 종종 서로의 공연과 전시회에 참석하여 자매 각자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축하했습니다. 석진은 딸들이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공유된 경험과 상호 지원을 통해 그들의 유대감이 매일 강화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을지 몰라도 이 벽 안에서 그들은 사회적 수용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사랑과 함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하나가 된 진정한 가족을 만들었다. 석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고 동네 협회에서 보낸 새하얀 봉투가 마호가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공지문을 다시 읽으며 손이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물리적 타격처럼 느껴졌다. 공식적인 언어는 그 아래에 있는 추악한 진실을 가릴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의 딸들의 피부색 때문에. 이 공지문은 귀하의 현재 가정생활이 수많은 불만을 야기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가득 차면서 단어가 흐릿해졌다. 그는 창문을 통해 뒷마당에서 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순수하고 순진하고 부인할 수 없이 그들의 웃음소리였다. 그는 입을 꽉 다물었다. 그들은 그에게서 이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서 이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수영과 은경이 차도에서 농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서재로 흘러들었다. 그들이 여기서 지은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후에 그들을 다시 뿌리 뽑는다는 생각은 그의 배를 뒤집었다. 공지문에는 부동산 가치 우려와 지역사회 기준의 붕괴가 적혀 있었다. 석진은 그 완곡어법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딸들이 미묘한 차별을 겪었던 모든 때를 생각했다. 취소된 놀이 데이트, 속삭이는 말, 날카로운 시선.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것은 이 공간에서 존재할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석진의 마음은 고인이 된 딸 미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책상 위에 있는 7달의 사진을 보면서 그는 보호적인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 소녀들은 미래만큼이나 그의 자식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제임스, 도움이 필요해. 동네 협회가 방금 선을 넘었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적이었고 단호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우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어. 변호사의 대답을 듣는 동안 석진은 법률 노트를 꺼내서 메모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자신의 자원, 자신의 인맥, 자신의 단호함을 다해 이에 맞설 것이다. 동네 협회는 위협할 잘못된 아버지를 골랐다. 그날 저녁, 소녀들이 저녁을 먹으러 모였을 때 석진은 그들이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집안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알아챘다. 보영은 식탁을 차리고 있었고
지은은 카운터에서 혜원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선미는 파스타 소스를 저으면서 흥얼거렸다. 이곳은 그들의 집이었고 아무도 그들에게서 집을 빼앗을 권리가 없었다. 석진이 목을 가다듬었다. 얘들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게 있어. 그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딸들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믿었다. 동네 협회에서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냈어. 이사하라고 해.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먹을 만큼 컸다. 보영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혔다. 선미의 웅얼거림이 갑자기 멈췄다. 7쌍의 눈이 그를 바라보았고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야. 혜원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석진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일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약속할게.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는 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그들이 그의 눈에서 단호함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신이 어딘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 정확히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석진은 도심 사무실에서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엄청난 양의 법정 문서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네 협회에 대한 소송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법적 싸움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럽게 싸울 거야. 제임스가 안경을 고치며 경고했습니다. 협회는 돈도 많고 강력한 인맥도 가지고 있어.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턱은 미래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실에서 딸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살의 가장 나이 많은 보영이 손수 만든 카드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에는 각 소녀가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막내인 혜원은 밝은 햇살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막대기 인형처럼 집 앞에 서 있는 가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 우리 함께해요. 예, 보영이 말했다. 턱이 떨리는데도 목소리는 강했다. 아빠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그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매번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법적 싸움의 피해가 분명해졌다. 석진의 전화는 거래에서 손을 떼는 사업 파트너들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다. 그의 투자 회사의 고객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웃과 같은 엘리트 계층 출신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계좌를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급격히 감소하는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던 중 지은은 그의 서재에서 그를 발견했다. 아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깨어 계셨다는 걸 들었어요.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의 스프레드시트를 재빨리 최소화했다. 그냥 일이나 해. 자기야. 소송 때문이에요. 지은의 예리한 눈은 그의 얼굴에 점점 커지는 걱정 주름을 알아챘다. 우리가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석진은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를 꼭 껴안았다. 내 말을 잘 들어.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들이야. 돈, 사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물건일 뿐이야. 하지만 가족은 그게 전부야. 그 주 후반에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선미는 석진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고 그의 이마는 걱정으로 주름져 있었다. 또 다른 고객이 떠났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석진은 걱정스러운 딸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전화를 옆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설명했다. 그들은 편을 들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사업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은경은 묻는 대신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석진이 대답하며 으깬 감자 그릇을 잡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이 편견보다 강하고 가족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의 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러자 수연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빠, 우리는 돕고 싶어요. 그녀는 신중하게 작성된 예산 계획을 꺼냈다. 우리는 미술 수업과 음악 수업을 줄일 수 있고 사립 코칭을 받는 대신 어린 아이들에게 농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석진은 그들의 사심없는 제안에 눈물이 찔끔 났다. 어린 시절에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이 소녀들은 가족이 될 권리를 위해 싸우는 그를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 소송과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압박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석진은 매주 열리는 가족 회의에 딸들을 모았다. 아침 햇살이 거실의 베이 윈도우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서클에 따뜻한 빛을 비췄다. 기억해. 소녀들아, 석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제할 수 있어. 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료품점에서 여전히 받은 차가운 어깨를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은 힘들어요. 아빠. 그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 알아. 자기야. 석진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친절함은 다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누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거야. 소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혜원이 지역 노숙자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의 자매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들은 호프헤이번 셀터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금을 분류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소녀들의 진정한 따뜻함과 헌신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에 놓인 코디네이터인 사랑은 그들의 방문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그들이 옷을 나눠주기 위해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석진에게 당신네 소녀들은 금으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그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사진이 실린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들의 헌신에 감동한 소수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의 꽃집을 소유한 나리는 소녀들이 보호소로 가져갈 신선한 꽃다발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빵집 주인인 상우는 하루 된 페이스트리를 지나갈 때마다 기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승리는 동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매주 산책을 하는 동안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커튼이 여전히 바스락거리며 닫혔습니다. 지역 수영장에서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소지품을 모아서 석진의 딸들이 도착했을 때 떠났습니다. 어제 로버츠 부인이 우리를 피해 길을 건너온 걸 봤어. 선미가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터슨네 아이들은 더 이상 혜원과 놀 수 없어. 지은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석진은 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픈 얼굴도 있고 화가 난 얼굴도 있었지만 아무도 패배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도 너희들이 주말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선택한다는 거야. 그게 진짜 힘이야. 두 딸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아버지의 말과 서로의 존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신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했고 보호소에서 만든 진정한 인연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용을 찾았습니다. 가을 바람은 석진과 그의 딸들이 리버사이드 식량 모금에서 벤에서 통조림 상자를 내리는 동안 낙엽 냄새를 실었습니다. 이웃 마을인 밀크릭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였습니다. 석진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의 딸들이 숙련된 효율성으로 기부금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아침은 친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누가 왔는지 보세요. 자선 모금자와 그의 모금품입니다. 조롱이 가득한 그 말은 그들의 옆집 이웃인 데이비드선 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동네 여성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모두 식량 모금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어디에나 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여성이 날카롭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혜원은 석진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보호의 손을 얹고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유지했다. 캔을 계속 분류해. 자기야. 잘하고 있어. 소녀들은 작업을 계속했지만 석진은 그들의 눈에서 상처를 볼 수 있었다. 선미의 손은 파스타 상자를 정리하는 동안 살짝 떨렸고 그룹에서 또 다른 폭소가 터지자 지은의 어깨는 긴장했다. 그들이 아직도 그 소송을 싸우고 있다고 들었어. 여성 중 한 명이 무대에서 속삭였다.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를 과시하는 대신 적응하는 데 더 집중한다며. 석진은 가장 큰 보영이 척추를 바로 세우고 무리를 지나 직접 걸어가 더 많은 상자를 가져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높이 들었다. 얘들아. 석진이 부드럽게 부르며 그들을 가까이 모았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해. 그들의 말은 우리가 내버려두면 우리를 다치게 할 뿐이야. 근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야 해? 아빠. 혜원이 아랫입술을 떨며 물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못되게 굴어. 석진이 설명하며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렴. 오늘 우리가 돕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게 중요해. 너의 친절함이 너의 힘이다. 소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말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일로 돌아갔고 기부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노인 방문객이 상자를 나르는 것을 도왔다. 이거 단백질 섹션에 넣어. 보영이 자매들에게 지시하며 이웃들이 또다시 낄낄거리는 것을 무시했다. 그리고 이 시리얼은 아침 식사 선반에 넣어. 지은이가 덧붙이며 그녀는 일에 집중하면서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석진은 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확실하고 목적 의식적이었다. 계속되는 투덜거림과 곁눈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다. 우아하고 품위 있게 역경에 맞서는 법을 배웠다. 이웃들이 경멸을 숨기려고 거의 노력하지 않는 지금도 그의 딸들은 친절과 헌신으로 그들의 일에 응답하기로 했다. 너희 모두 아름답게 하고 있어. 석진이 그들을 격려하며
그의 마음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너희의 빛을 어둡게 하지 못하게 해. 너희의 가치는 그들의 판단으로 측정되지 않아. 몇 달이 몇 년이 되었고 모든 소녀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어느 시원한 오후, 석진은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일치하지 않는 고객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선미가 그의 집 사무실을 들여다보았다. 아빠의 파일링 시스템이. 그녀는 정중한 단어를 찾아 망설였다. 흥미롭네요. 석진은 빙긋 웃으며 회색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게 친절한 표현이에요. 저는 정리하는데 별로 능숙하지 않아요. 선미는 사무실로 들어와서 어수선한 선반을 훑어보았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위탁 과정에서 파일을 정리하곤 했어요. 석진의 눈이 번쩍였다. 아시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선미는 그의 혼란스러운 파일링 시스템을 관리하기 쉬운 것으로 바꾸었다. 컴퓨터에 재주가 있는 여동생 지은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 입력을 돕기 시작했다. 이거 보세요. 아빠,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고객과의 모든 미팅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석진은 깔끔하고 정리된 디스플레이에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말 대단해, 자기야. 몇 달 동안 알아내려고 했던 걸 몇 시간 만에 해냈어. 평소 수줍고 내성적인 지은조차도 전문적인 이메일을 쓰는 재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신의 메시지는 훨씬 더 내 메시지는요. 석진은 고객에게 보낸 초안 답장 중 하나를 읽고 인정했다. 지은은 자랑스러워하며 웃었다. 정말 감명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척할 뿐이에요. 몇 주가 지나면서 석진은 딸들의 변화를 알아챘다. 걸을 때 어깨가 곧게 펴지고 더 자신감 있게 말하고 5살 난 막내 혜원조차도 고객 폴더를 색색 라벨로 장식하는 일을 고집했다. 우리는 진짜 비즈니스 팀 같아요. 보영이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모두 함께 일하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진짜 사업팀이에요. 석진이 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부드럽게 바로잡았다. 지은이 선미에게 컴퓨터 단축키를 가르치는 동안 보영은 그날의 서신을 정리했다. 어린 소녀들은 근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종이를 색깔별로 분류했다. 석진은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사회에서 무시하려 했던 이 소녀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유능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탁월한 능력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합쳐져 그의 사업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알아요. 석진이 말하며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실제 직책을 맡고 싶은가요? 소녀들의 얼굴이 흥분으로 밝아졌다. 보영이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정말요? 실제 업무 같은 거요? 실제 책임이 따르는 실제 업무요. 석진이 확인했다. 여러분 모두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어리석을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도요. 혜원이 희망에 찬 어조로 물었다. 석진이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기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족 사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눈에 깃든 자부심에 석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저 그들을 바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딸들은 정말 재능이 있었고 그걸 알 자격이 있었다. 그들의 참여는 자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와 그의 회사의 성공에 대한 투자였다. 어느 날 아침, 석진은 딸들을 회사 회의실에 모았고 그의 눈은 반짝였다.
생각해 봤어요. 그는 닦은 테이블에 다채로운 공예품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소녀들은 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석진은 그들에게 수공예품으로 가득 찬 수제 선물 바구니를 만들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손으로 만든 양초부터 신중하게 만든 비누, 아름답게 포장된 간식까지 모든 것이 있었다. 너희들 각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석진은 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영과 에이미는 색상 조합을 고르는데 대단해. 보영은 훌륭한 예술적 재능이 있어. 선미의 조직 능력은 생산 일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소녀들은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저택에 사용하지 않는 방 중 하나를 작업장으로 바꾸어 각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른 작업장을 설치했다. 혜영과 에이미는 리본 색상을 선택하고 포장을 디자인하는 데 수시간을 보냈고, 보영은 자신의 작품을 특징으로 하는 아름다운 라벨을 만들었습니다. 봐요. 아빠. 지은이가 어느 날 오후에 방금 완성한 라벤더 향이 나는 양초를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왁스를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큰 딸들은 재고를 관리하고 주문을 추적했고, 어린 딸들은 리본을 묶고 바구니에 물건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도왔습니다. 모든 딸은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든 제품에 대한 소문이 이웃 마을로 퍼졌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방울로, 그 다음에는 꾸준한 흐름으로. 옆군에 있는 부티크 주인이 그들의 작업장을 방문했고, 그들의 제품 품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부티크 주인이 선물 바구니 중 하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들이 이걸 만든다고 했어. 석진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품목은 제 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거예요. 부티크 주인은 그 자리에서 상당한 주문을 했고, 곧 다른 매장들도 따라했습니다. 소녀들은 매장 진열장에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고, 고객들로부터 극찬을 받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선미가 외치며 석진에게 판매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익을 냈어요. 그들이 만든 수제 상품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지역 신문은 소녀들이 창의성을 번창하는 기업으로 전환한 방법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가족 사업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이웃 지역 사회는 석진 가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작업의 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희 모두 놀라운 일을 해냈어. 석진이 주간 사업회의에서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특별한 무언가로 만들었어. 소녀들은 자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들이 처리한 모든 주문, 받은 모든 긍정적인 리뷰는 그들의 자신감과 목적의식이 커지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석진은 딸들이 새로 개조한 작업실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비어있던 방은 이제 각 소녀가 할당된 작업에 집중하면서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혜원과 다비는 우아한 리본과 포장재를 신중하게 선택했고, 보영은 제품 라벨을 위한 아름다운 디자인을 스케치했습니다. 이 색상들은 완벽하게 어울릴 거예요. 혜원이 완성된 선물 바구니에 실크 리본 2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금색과 크림색이 정말 모든 것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해요.
어린 소녀들은 각자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면서 킥킥 웃었고, 목욕 소금의 재료를 신중하게 재어보고 섬세한 비누를 티슈로 포장했습니다. 5살의 막내 즈은이조차도 리본을 색상별로 분류하고 완성된 패키지에 라벨을 붙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숫자에 재능이 있었던 선미는 재고와 매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아빠, 보세요.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외치며 석진에게 주에 깊게 관리한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었다. 지난주에 모든 물품을 충당할 만큼 벌었고 여전히 이익이 있어요. 그들의 수공예품은 곧 지역 부티크의 주목을 끌었다. 이웃 마을의 선물 가게를 소유한 나리는 그들의 작업장을 방문했고 그들의 제품의 품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선물 바구니는 정말 정교해요. 그녀는 주의 깊은 장인 정신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당신 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문이 꾸준히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매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원활한 생산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들은 향초에서 장인 비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었고 각 품목은 세심한 주의와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작되었다. 그들의 사업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에서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칭찬했고 이웃 지역의 고객들이 그들의 제품을 특별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니한테서 당신 가족의 선물 바구니에 대해 들었어요. 한 고객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예쁘다고 했어요. 석진은 이 프로젝트가 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더 키가 크고 더 자신감 있게 말했고 누군가가 그들의 작업을 칭찬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팀으로서 함께 일할 방법을 찾았고 모든 도전을 통해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빠, 보영이 어느 날 저녁 대량 주문을 마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다른 소녀들이 모여서 얼굴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빛났습니다. 석진과 그의 딸들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공간을 반짝이는 조명과 방 안에 예술적으로 배치된 수공예품 전시로 우아한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소녀들은 수없이 연설 연습을 했고 그들의 마른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자 석진은 친숙한 얼굴과 이웃 마을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뒤섞인 것을 알아챘다. 그는 딸들이 자신 있게 손님을 맞이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며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선미가 무대에 가장 먼저 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작할 때 약간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강해졌다. 석진 씨가 우리를 입양하기 전에는 우리는 위탁 시스템에서 겁에 질린 7명의 소녀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가족이 되었고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수용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혜원이 뒤이어 석진 씨가 그들에게 사업 기술을 가르치고 창의성을 북돋아준 일화를 들려주었다. 아빠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친절함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청중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많은 사람이 눈을 훔쳤다. 평소에 냉정한 이웃들조차도 소녀들이 아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에 감동한 듯했다. 보영은 자사 제품 라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석진 씨가 어떻게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선물 바구니는 우리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모멘텀이 고조되고 잠재적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자 군중 속에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석진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그들의 표정이 동정에서 의심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이 그에 대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중얼거렸다. 그가 그 불쌍한 소녀들을 싼 노동력으로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속삭였다. 석진의 주요 사업 경쟁자인 지원은 방 뒤쪽에 서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이 그가 공유하는 것을 읽으면서 그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석진은 여러 사람이 조용히 회장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배가 뒤집혔다. 무대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던 그의 딸들은 아직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막내 지은이가 자신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 나섰을 때 그녀는 줄어드는 군중을 보고 주춤거렸다. 우리 아빠? 그녀가 말을 시작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자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석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다. 다른 소녀들은 여동생 주위에 모여 보호적인 원을 형성했다. 석진은 딸들의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중얼거림이 점점 커지고 거짓 비난이 들불처럼 남은 청중에게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홍보를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다. 그 불쌍한 아이들은 그의 보호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소녀들은 석진에게 더 가까이 웅크리고 잔인한 속삭임과 판단적인 시선에 이전의 자신감은 산산이 조각났다. 가족 사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시작된 것이 그들이 직면한 편견에 대한 또 다른 고통스러운 상기로 바뀌었다. 소문은 부유한 지역사회의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속삭임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터무니없어 보였고 석진의 사랑의 행위는 대중의 눈에 흉악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예에 바르게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와 그의 딸들을 피하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들었어. 그 녀석이 그 여자들을 돈도 없이 자기 사업에 일하게 하고 있어. 한 이웃이 지역 커피숍에서 다른 이웃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그냥 세금 감면에 쓴다고 들었어. 다른 이웃이 대답했습니다. 지역협회는 이 소문을 무섭게 빠르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고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근 공지문에는 미성년자의 복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고 가정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진이 집무실에 앉아 협회의 불만사항으로 쌓인 서류를 검토하던 중 복도에서 부드러운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큰딸 혜원이 울면서 지은이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아빠, 당신에 대해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오늘 시장에서 영훈이가 딸이 나한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끌고 갔어요. 석진은 두 딸을 품에 안았고 가슴이 아팠다. 내 말을 들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우리는 가족이고 그게 중요해요. 다른 소녀들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복도에서 그들과 합류했다. 곧 7딸이 모두 석진 주위에 모여 서로의 존재에서 힘을 얻었다. 그들이 우리를 아빠에게서 떼어놓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럴 수 없죠. 석진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무도 너희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그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도 함께 맞설 거야. 평소에는 조용한 선미가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어. 진짜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게. 소녀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점차 억제력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두려웠을지 몰라도 누구도 가족을 떼어놓게 두지 않을 것이다. 각 딸은 그날 있었던 일화를 차례로 들려주었다. 들은 불친절한 말과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작은 기쁨에 대해서도. 석진은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극복한 강하고 회복력 있는 젊은 여성들을 보았다. 동네의 잔혹함에도 협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결했고 마주하는 도전마다 유대감이 더욱 강해졌다. 그날 밤 소녀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은 평소처럼 각자의 방으로 물러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가족방에 모여 베개와 담요를 가져왔고 서로와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석진은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딸들이 자리를 잡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벽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석진은 걱정으로 어깨가 무거워진 채로 책상에 앉아 최근의 적대적인 편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사건의 긴장감이 그의 얼굴에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딸들이 사업을 도우려고 하면서 그런 잔인한 짓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얘들아, 그는 그들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잠시 회사에서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압박감이 너무 심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싶어. 두 딸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큰딸 혜원이 앞으로 나왔다. 아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더 이상 사업에 대한 것만이 아니야. 그래, 지은이가 최근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강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와 같은 다른 가족들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 보영이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주에 보호소에서 어린 소녀가 우리처럼 용감해지고 싶다고 말했어.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어. 아빠, 석진은 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세상의 잔혹함에서 물러설 만한 모든 이유가 있는 이 젊은 여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그의 앞에 섰다. 생각해 봤어요. 선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물러서는 대신 더 해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줘야죠. 소녀들은 계획을 공유했다. 그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사업을 계속 돕고 싶어 했다. 그들은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이미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푸드뱅크에 있던 가영이 기억나 수연이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우리가 그녀의 식료품을 나르는 것을 도왔을 때 그녀는 울었어요. 지난달에 그녀의 남편이 우리에 대해 못된 말을 한 후에도요. 석진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딸들은 지역사회의 편견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들은 차별과 고난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요. 아빠 혜원이 말하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계속해서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석진은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피해자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력의 전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는 것은 가족의 여정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좋아요. 그는 감정이 짙게 섞인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계속해요, 함께요.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소녀들의 헌신은 그들의 성격에 대한 일상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점에는 동네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똑같은 노란색 조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석진은 딸들이 지치지 않고 일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